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과 격려, 충고와 조언, 때로는 비난과 폄하까지. 그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 안의 불씨를 꺼뜨리고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 삶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 말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사람 역시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오늘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어차피 안 돼. 이 말처럼 무력한 주문이 또 있을까요? 시작도 전에 끝을 말하고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를 권하는 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을 지혜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보편화시키며 당신의 가능성마저 부정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도전하는 이에게 필요한 건 냉소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신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길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은 스스로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이 말은 수능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조리도, 불의도, 무관심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합리화시키는 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무지 속에 사는 자는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는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동굴 안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간 사람만이 진짜 세상의 빛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동굴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두움이 익숙하고 그 안에서만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동굴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이며 자신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 말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경청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비난을 통해 우월감을 느낀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답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 외의 모든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침묵과 경청이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갇힌 마음은 결국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바뀝니다. 다름을 틀림이라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왜소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점을 죄로 바꿉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마저 하찮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은 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던져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물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아. 그들은 삶을 단순한 생존으로 치환하며 정신과 감정, 영혼을 소외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먹고 자고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은 인간다움을 포기하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질문은 당신의 성장이고 당신의 사유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복과 선택, 경험과 습관을 통해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책임에서 도망칩니다. 성격이 안 좋아도, 태도가 무례해도, 행동이 이기적이어도 그 모든 것을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교육은 영혼을 이끌어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곁에선 당신도 결국 멈춰서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5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울처럼 당신을 반사하지만 그 거울은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로 얼룩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건 어려워도 해볼 만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질문, 참 멋지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 안의 불빛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의 생각은 깊어지고 당신의 말은 따뜻해지며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3명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말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지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 말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때로는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수년간 품어온 꿈을 꺼뜨리고 어떤 말은 상처 위에 다시 칼을 던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사람은 말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말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그건 어차피 안 돼. 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있습니다. 겉으론 현실적 충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말입니다.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공이 가진 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두려움이 아닌 탐구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위축을 낳고 탐구는 용기를 낳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은 실패보다 더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으며 자라오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은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덜 생각하게 됩니다. 덜 꿈꾸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이성이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굴 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래 그래 라는 말은 기억의 마비이고 가능성의 단절입니다. 모든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의 도전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원래를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안 변해 라며 또 다른 동굴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에 갇힐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나아갈 사람입니까?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표현이 억제되고 질문이 막히고 마침내 생각마저 멈추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삶을 갈망한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림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그 말 속에 담긴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정답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권력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우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의 목적이 진리가 아닌 우월감이라면 그 대화는 배움이 아닌 지배일 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에는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벽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일은 사라지고 그 감정은 무시되며
그 사람은 작아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말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품은 질문, 그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깊이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깊이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란 바로 그 감정과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를 한 곳에 박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이 있고, 의지가 있고, 무엇보다 변화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훈련을 포기한 선언입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 변화를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 중이며 내일 어떤 모습일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보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 라는 말이 당신을 더 진짜 당신답게 만들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 관계는 결국 말이라는 다리 위에서 형성됩니다. 좋은 말은 다리를 놓고 나쁜 말은 다리를 끊습니다. 그 말 위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너진 다리 위에서 당신만 계속 건너려 한다면 결국 다치는 건 당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대화를 걸며 진실에 다가갔고 플라톤은 영혼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며 교육과 정치, 사랑까지 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며 한 인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인가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단순히 나이만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은 흐르지만 그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내 말이 정답이라는 착각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상황에 통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나이든 이들이 경험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말을 절대화합니다. 하지만 삶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고
사람의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내 경험은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본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내가 다 안다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숨을 조이고 자신의 사고마저 갇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의 방식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을 다잡지 못해 감정을 쉽게 표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조용해지고 때로는 더 깊고 무겁게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가 달라지고 표현 방식은 더 세련돼졌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습니다. 분노하되 올바른 이유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하라. 그것이 바로 중용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늦게 반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화를 줄이고 말을 아끼고 생각을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겪은 고통을 잣대로 삼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세상이 냉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어. 너도 이겨내야 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들은 위로의 말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고통을 축소시키고 내 고통만을 중심에 두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한다. 삶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어떤 감정인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픔의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고통도 가볍지 않고 누구의 눈물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조언은 차라리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시간에서 더 힘을 발휘합니다. 아는 척보다 함께 있음이 더 많은 것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땐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아픈 이야기조차 누군가 들어주면 마음이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은 날개를 단다. 진심으로 말한 이야기라도 그 진심은 종종 전달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가 털어놓은 사적인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흥밋거리로 소비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역사이며 내가 견뎌온 고통이고 내가 지켜온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것을 쉽게 꺼낸다는 건 내 세계를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그 풍경을 망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진실한 이는 드물다. 많은 사람에게 내 사생활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이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신뢰를 쌓기도 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그 말의 중심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만 너무 말을 아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고요해져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지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노년이며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말은 곧 인격이고 말은 곧 철학이며 말은 곧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곧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세상에 넘치는 말들 속에서 당신의 말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말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철학자들이 말한 지혜의 길을 따라 우리 안에 말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지키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길이니까요.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을 듣습니다. 칭찬과 격려, 충고와 조언, 때로는 비난과 폄하까지 그 모든 말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우리 안의 불씨를 꺼뜨리고 우리의 방향을 흐리게 만들며 마침내 우리 삶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그 말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사람 역시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오늘은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빌려 우리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어차피 안 돼. 이 말처럼 무력한 주문이 또 있을까요? 시작도 전에 끝을 말하고 도전하기도 전에 포기를 권하는 말.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자각하는 것을 지혜의 출발점이라 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보편화시키며 당신의 가능성마저 부정합니다. 그 말은 실제로는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일지도 모릅니다. 도전하는 이에게 필요한 건 냉소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승리는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신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당신의 길은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은 스스로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이 말은 수능의 다른 이름입니다. 부조리도, 불의도, 무관심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합리화시키는 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무지 속에 사는 자는 그림자를 현실이라 믿는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동굴 안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간 사람만이 진짜 세상의 빛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동굴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두움이 익숙하고 그 안에서만의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동굴 밖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불편하더라도, 혼란스럽더라도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체념이며 자신도 바꾸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에 끌려가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대로가 전부가 아닙니다.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이 말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경청도 없고 여지도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을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비난을 통해 우월감을 느낀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답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대화가 아니라 판결을 내립니다. 다른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방식만이 옳다고 믿으며 그 외의 모든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진짜 철학은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 속에서 자랍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침묵과 경청이다.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갇힌 마음은 결국 타인을 향한 공격성으로 바뀝니다. 다름을 틀림이라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들의 말은 당신의 생각을 왜소하게 만들고 당신의 관점을 죄로 바꿉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이 말은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삶의 본질을 묻는 질문마저 하찮게 만듭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은 답이 없을지라도 계속 던져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물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 거 몰라도 잘만 살아. 그들은 삶을 단순한 생존으로 치환하며 정신과 감정, 영혼을 소외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단지 먹고 자고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은 인간다움을 포기하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당신의 질문은 당신의 성장이고
당신의 사유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성장의 가능성을 스스로 막는 벽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반복과 선택, 경험과 습관을 통해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그래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책임에서 도망칩니다. 성격이 안 좋아도, 태도가 무례해도, 행동이 이기적이어도 그 모든 것을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로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교육은 영혼을 이끌어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바꾸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멈춰버립니다.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 곁에선 당신도 결국 멈춰서게 됩니다. 앞에서 나온 5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거울처럼 당신을 반사하지만 그 거울은 현실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로 얼룩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건 어려워도 해볼 만해.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 질문 참 멋지다. 사람은 계속해서 변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 안의 불빛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당신의 생각은 깊어지고 당신의 말은 따뜻해지며 당신의 삶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3명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말은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는지가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 오늘 하루 당신 곁에 있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 말들은 당신을 위로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갉아먹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때로는 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수년간 품어온 꿈을 꺼뜨리고 어떤 말은 상처 위에 다시 칼을 던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쉽게 내뱉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나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가? 사람은 말에 따라 자라기도 하고 말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니까요. 그건 어차피 안 돼. 라는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말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있습니다. 겉으론 현실적 충고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을 전염시키는 말입니다. 도전이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성공이 가진 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두려움이 아닌 탐구에서 나온다. 두려움은 위축을 낳고 탐구는 용기를 낳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말은 실패보다 더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그런 말을 너무 자주 들으며 자라오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그 말에서 벗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도 당신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 라는 말은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마법입니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덜 생각하게 됩니다. 덜 꿈꾸게 되고 덜 움직이게 되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이성, 기계, 욕망, 그리고 그 세 가지 중 이성이 주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굴 안에 갇힌 채 살아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래 그래 라는 말은 기억의 마비이고 가능성의 단절입니다. 모든 세상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또 누군가의 도전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원래를 바꿔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안 변해 라며 또 다른 동굴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에 갇힐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을 향해 나아갈 사람입니까?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됩니다. 표현이 억제되고 질문이 막히고 마침내 생각마저 멈추게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알을 갈망한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림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 그 말 속에 담긴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진짜 대화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정답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답이 아니라 권력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우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말의 목적이 진리가 아닌 우월감이라면 그 대화는 배움이 아닌 지배일 뿐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 라는 말에는 무관심이라는 차가운 벽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그 일은 사라지고 그 감정은 무시되며 그 사람은 작아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정신적 존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무시하는 순간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말죠.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별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신비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고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당신이 품은 질문, 그 모든 것은 소중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깊이를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깊이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란 바로 그 감정과 질문들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뿌리를 한 곳에 박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발이 있고 의지가 있고 무엇보다 변화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 그리고 그것은 훈련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훈련을 포기한 선언입니다. 자신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 변화를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 중이며 내일 어떤 모습일지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보다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 라는 말이 당신을 더 진짜 당신답게 만들 겁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그 관계는 결국 말이라는 다리 위에서 형성됩니다. 좋은 말은 다리를 놓고 나쁜 말은 다리를 끊습니다. 그 말 위를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무너진 다리 위에서 당신만 계속 건너려 한다면 결국 다치는 건 당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대화를 걸며 진실에 다가갔고 플라톤은 영혼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며 교육과 정치, 사랑까지 논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과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복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며 한 인간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 시간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을 멀리할 것인가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로. 그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단순히 나이만으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시간은 흐르지만 그 속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품었느냐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내 말이 정답이라는 착각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모든 상황에 통하는 법칙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나이 든 이들이 경험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말을 절대화합니다. 하지만 삶의 진리는 언제나 변하고 사람의 길은 결코 하나가 아닙니다. 내 경험은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도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본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 내가 다 안다는 마음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그것은 상대의 숨을 조이고 자신의 사고마저 갇히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분노의 방식입니다. 어릴 때는 마음을 다잡지 못해 감정을 쉽게 표출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조용해지고 때로는 더 깊고 무겁게 사람을 상하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뉘앙스가 달라지고 표현 방식은 더 세련되졌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말했습니다. 분노하되 올바른 이유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분노하라. 그것이 바로 중용의 철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너무 늦게 반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화를 줄이고 말을 아끼고 생각을 길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나이 들매 아름다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겪은 고통을 잣대로 삼는 것입니다. 삶이 고되고 세상이 냉혹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그랬어. 너도 이겨내야 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들은 위로의 말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고통을 축소시키고 내 고통만을 중심에 두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먼저 생각한다. 삶을 많이 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어떤 감정인지 이미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픔의 서열을 매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고통도 가볍지 않고 누구의 눈물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조언은 차라리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시간에서 더 힘을 발휘합니다. 아는 척보다 함께 있음이 더 많은 것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생활을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릴 땐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고 아픈 이야기조차 누군가 들어주면 마음이 놓이곤 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말들이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말은 날개를 단다. 진심으로 말한 이야기라도 그 진심은 종종 전달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가 털어놓은 사적인 이야기 하나가 누군가에겐 흥미거리로 소비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살아온 역사이며 내가 견뎌온 고통이고 내가 지켜온 내면의 풍경입니다. 그것을 쉽게 꺼낸다는 건 내 세계를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그 풍경을 망치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진실한 이는 드물다. 많은 사람에게 내 사생활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열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숙이란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신뢰를 쌓기도 하지만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사생활은 그 말의 중심에 있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많지만 너무 말을 아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갈수록 더 고요해져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감정을 다스리고 지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노년이며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말은 곧 인격이고 말은 곧 철학이며 말은 곧 당신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말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는 곧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세상에 넘치는 말들 속에서 당신의 말은 어떤 향기를 품고 있나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요?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 말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도
철학자들이 말한 지혜의 길을 따라 우리 안에 말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지키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길이니까요.